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제 광주 북부역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네네. 많으신 분들이 보고서, 야, 이거 참 신한데? 정말 멋진데? 라고 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 생뚱맞는데 이런 댓글은 없었습니까? 아니, 생뚱맞는데 신선하다. 네네. 근데 실행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무엇부터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남아있는 광주역 그 부지하고 철길은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거 이제 올라오니까요. 뭐 동명동 같이 뭐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진월동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장기 두니까 좋더라. 뭐 별 이야기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 포함해서 네. 과연 남은 철길하고 네. 그다음에 광주역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네. 또 이제 북구청장이 되시면 이런 것부터 좀 먼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순서들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 편에 광주 북부역 신설과 관련돼서 이제 화두를 던지고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요. 가장 그래도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예. 야, 이제 광주역을 실제로 이전한다. 존폐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체 방식, 예.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너무 반가웠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서 저 역시도 참 감사한 네.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요. 달빛철도를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광주역을 존치했을 시에는 지하화해서 하고 현재 있는 철길도 지하화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북부역 자체를 옮기면서 하면은 그 들어갈 돈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예산으로도 현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서 우선은 그 어떤 대안의 의견이었지만 그 의견들에 대한 힘을 주셨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의견 주셨던 그렇다면 광주역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광주역 인근의 철길을 해체하고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철길은 이제 요 폐쇄를 하면 네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활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요 계획이 잡혀야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길과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을 가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동 안에서도 그 공동체를 가로막으면서 교통 순환 자체를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그것을 잇는 곳들은 이제 고가도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통해서 또는 지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들이 몰리면은 병목 현상에 의해서 교통체증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될까 걱정되죠. 그다음에 고가로 되어 있으면 겨울철에 눈 와가지고 얼면 맞습니다. 또 거기 못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평면화 작업, 평면화 공사를 통해서 이제 고가로 또는 지하화된 이 길들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사통팔달이 뚫리게 해야 된다. 연결 도로들이 새롭게 개설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변에 보면 철길로 통해 가지고 쭉 가다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가다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못 가고 계속 이 상태로 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나 신안동, 중흥동은 심각합니다. 거기가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그 부분까지는 언급 안 한 것 같은데요.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지점들 길쭉하게 그 뚝방길처럼 막혀 있는 구간들이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이제 광주역이 폐지가 되고 그곳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그 철길 인근은 그런 곳들이 이제 뚫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골목길도 뚫리고 간선도로도 뚫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이
공원화, 예, 예. 푸른길 공원 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동구 남구로 해서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공원화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공원화를 갖다가 또 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공원화 되다 보니까 또 정반대로 공원 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네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네네네. 요 조그만 어떤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아, 너무 좋죠. 네네네. 이제 철길 이 해체된 부지는 사실은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네네. 길쭉하게 쭉 돼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공원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의미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주역 부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등치가 큽니다. 크지요. 네. 도심 이 한 공간에 이 대도시에 대규모 도시에 도심 한 공간에 이런 노른자 땅은 네.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 공간은 수가 없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건설업자들은 그냥 다 눈독을 들일 것 같아요. 셈 나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공 공간이니만큼 어떻게 이게 얼마나 그 효능감 있게 네. 또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네. 많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국회 도서관, 네. 뭐 부지 지금 아직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저희 북구에 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립도서관을 갖다가 그렇죠. 국회 국립도서관을 네네네. 부지 선정 고민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공간에 있어야 된다. 네네. 또한 뭐 북구청과 관련돼서도 지금 너무 빽빽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북구청 등의 어떤 공공 시설들이 또한 이곳 광주역 부지를 활용해서 재탄생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 북구청 정말 답답하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차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밀리고 주차 공간도 없고 네. 그리고 들어갔을 때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40만 되는 구에 네. 이렇게 초라한 구청이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아닙니까? 네네. 아, 그러면 구청 이전도 한번 의견을 갖다가 해가지고 받으시겠지만 네네. 아마 북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구청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긴 주민들의 합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하면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좀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북구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주민들의 행복의 어떤 지수를 높일 수만 있다면 네. 북구의 지각 변동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광주역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난번에도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 AI 집적화 단지가 어쨌건 이 첨단 네. 네. 3지구, 4지구에 형성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북구 위쪽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쪽 광주역과 관련돼서도 전남대학교 연계해서 AI 관련한 연구 네. 그리고 인재 육성과 네. 관련된 창업센터 네. 등의 어떤 시설들 또한 민간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일단은 광주 북구역이 이제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규모를 갖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광주역을 갖다 통과하는 사실 간선도로 이야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광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네네. 길이 없어가지고 정말 큰 대로가 지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광주역 앞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도로가 5개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5개가 아니라 6개죠. 네네네. 6차선, 7차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시 말해 광주역이 여기에 의해서 막힌 곳을 열면 네. 바로 전남대학교 또는 북구청 현재 북구청 네네. 쪽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네. 광주 어떤 현재 이제 문화전당이죠. 네. 5.18 민주광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서 네. 이곳 북구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통팔다리 이를 통해서 광주역 부지가 재탄생하면서 쫙 뚫리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이 네네.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동, 북동,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금남로 5가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는 지금 도로들이 네네. 여기 광주역에 딱 막혀 있는 곳인데 이걸 갖다가 뚫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허브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 네.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뭐 금융이나 뭐 상업시설들도 필요하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그쪽 근처에 옛날에는 뭐 생명보험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들도 오고 싶었던 자리들인데 지금 이제 광주역 자체가 너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활용들이 정말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것부터 먼저 좀 시작할 것인지 광주역이 폐쇄되고 한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실 것인지. 네. 네. 우선은 연결 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하면서 그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만 같은 막연한 속에서 이거 다 공사판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소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철길이 없어짐으로 해서 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구나라는 것을 먼저 해결하면서 광주역 부지와 관련돼서는 좀 큰 덩어리 네. 중장기 계획들 마스터 플랜 속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론화도 하고 이제 요 준비도 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철도 부지를 갖다가 먼저 좀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광주역을 어떻게 또 이제 요 개발할 것인가는 또 이제 공론화도 하고 준비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플랜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달성, 네, 정달성님하고 광주역 부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